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KT 보통주, 즉 KT의 최근 1년간 주가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T 주가 차트 분석부터 주요 이슈와 실적, 기술적 분석 관점, 그리고 중장기 전망과 유의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투자자 분들께 친근한 이야기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KT 주가 흐름입니다. 1년 전 즈음인 2024년 초중반, KT 주가는 대략 3만원대, 중반 약 35,000원 부근까지 떨어져 있었는데요. 당시 통신업계 전반이 큰 이슈 없이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경영진 교체 문제로 시장의 신뢰를 잠시 잃으며 주가가 부진했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이어진 CEO 선임 혼란으로 주가가 15년 만에 저점 수준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CEO 취임 소식과 함께 2024년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반등세를 탄 KT 주가는 2024년 중반에는 4만원 선을 회복했고 상승 탄력이 붙으며 그 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의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덕분에 KT 주가는 최근 5만원을 돌파하며 52주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한 셈인데요. 15년 만에 보는 5만원대 주가라니 그야말로 대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뒤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KT의 주요 이슈와 사업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KT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지배구조와 경영 이슈였습니다. 2023년 초 전임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을 둘러싼 자본과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경영 공백이 생기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었죠. CEO 선임 과정의 혼란은 주가에도 직접 타격을 주어 당시 KT 주가가 3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김영섭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섭 대표는 실무형 CEO로 불리며 취임 직후부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사업 구조 혁신과 주요 이슈 측면에서 김영섭 대표 체제의 KT는 눈에 띄는 변화를 시작했는데요. 우선 조직 슬림화와 비용 효율화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년 4분기에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본사 직원 약 23%에 달하는 4,500명 규모의 희망퇴직 및 자회사 전출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고 2024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순이익도 일시적으로 감소했죠. 겉으로 보면 실적이 악화된 듯 보였지만 투자자들은 이 일회성 비용의 의미를 주목했습니다. 인력 구조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앞으로 매년 3천억 원 규모의 인건비가 절감되어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단은 단기 실적에 부담을 주었지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KT의 핵심 사업 구조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KT는 전통적으로 유무선 통신 서비스, 유선전화, IPTV 등의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플랫폼 등 새로운 ICT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김영섭 대표는 취임 이후 KT를 AICT 기업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했죠. 예를 들어 흩어져 있던 AI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미디어 콘텐츠 조직을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또한 KT넥스알 같은 빅데이터,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AI와 6G 등 신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 변화는 KT가 더 이상 느린 공룡통신사가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ICT 환경에 맞춰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었습니다. 실적 측면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한 해는 앞서 말한 일회성 비용 탓에 영업이익이 급감했지만 매출은 약 26조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유무선 통신 서비스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성장했고 IPTV 가입자 증가와 기업 대상 IT 솔루션 매출 등 신사업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며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개선된 수익성이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1분기 KT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매출 약 7조 원, 영업이익 7,7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하여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한때 SK텔레콤에 뒤처졌던 수익성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작년 말 시행한 구조 조정 효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확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KT가 이렇게 분기 영업이익 7천억 원대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이는 향후 연간 2, 3조 원대의 영업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결국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낸 덕분에 주가도 이에 반응해 우상향 곡선을 더욱 탄탄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KT의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KT는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로 꼽혀왔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덕에 매년 꽤 쏠쏠한 배당금을 지급해왔는데요. 2023년에도 주당 1,96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투자자들에게 약 5%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024년부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말 결산 배당이나 중간 배당 정도였는데 이제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2024년 1분기에 주당 50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했고 2분기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은 1년에 한 번 기다리지 않고도 분기마다 현금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니 훨씬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배당 선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고 외국인도 대거 매수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당 정책 강화와 함께 KT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2024년 말 발표한 중장기 밸류업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서 향후 4년간 1조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와 ROE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주주환원 의지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KT는 2028년까지 ROE 자기자본이익률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보다 2배 가까운 수익성을 노린 야심찬 목표입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친화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2023년 초만 해도 경영 불확실성 탓에 기관과 외국인 모두 KT 지분을 줄이는 추세였습니다. 실제로 한때 KT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이 40% 남짓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CEO 교체 이슈 해결과 체질 개선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KT 주식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꾸준한 매수세로 외국인 지분율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결국 올해에는 법으로 정해진 외국인 보유 한도 49%를 거의 꽉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KT 외국인 지분율은 약 49%에 육박해서 사실상 해외 투자자들이 더 사고 싶어도 추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는 외국인들이 KT의 투자한 매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통신 3사 중에서도 KT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중이 가장 높고 이는 국내 모든 업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일 정도로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전자주에서 일부 발을 빼고 KT를 비롯한 통신주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함께 기업 가치 개선 여력이 큰 종목으로 KT를 선택한 것이죠.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KT의 주주환원 강화와 실적 개선 흐름에 호응하며 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일부 늘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연기금은 과거 CEO 선임 과정에서 쓴소리를 했지만 결국 새로운 경영진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수급 개선은 주가 상승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KT 주가를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주가는 펀더멘털과 이슈로 움직이지만 차트 흐름도 투자 심리를 잘 반영합니다. 지난 1년간 KT의 차트를 보면 꾸준한 상승 추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각각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주가가 오르면서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 큰 흐름은 우상향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중기장 기선들을 살펴보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황금교차가 나타났고 그 이후 줄곧 주가가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는 중장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빠르게 오른 만큼 21선과의 괴리율이 다소 벌어져 있기도 한데요. 최근 5만원대를 넘어서면서 RSI상 대강도 지수 등 일부 기술적 지표에서는 과매수권 진입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강했다는 뜻이지만 단기 숨 고르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래량을 보면 상승 구간마다 평소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며 수급이 실린 상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했던 구간에서는 뚜렷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장대 양봉들이 출현했죠. 강한 매수 주체가 떠받쳐준 상승이라 차트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인 5만원 초중반 영역은 과거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거의 처음 도달한 장기 저항선이기도 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뒤 안착한다면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5만원이라는 심리적 가격을 돌파한 지금 1차 저항선은 최근 고점 부근인 5만 5천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조정 시에는 5만원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가 견조하므로 큰 악재만 없다면 급격한 추세 전환보다는 상승,
추세 안에서의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KT의 중장기 전망과 투자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망이 밝은 요소들부터 살펴보죠. KT는 국내 통신시장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통신 본업이 든든한 바탕이 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 현재 추진 중인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디지털 콘텐츠 등 신성장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는 방대한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업 대상의 클라우드 IDC 비즈니스를 확대하여 BB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비춰볼 때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죠. KT가 가진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존 고객 기반은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데 강력한 이점이 될 것입니다. 또 최근 강조하고 있는 6G 기술 연구나 미디어 콘텐츠 투자 역시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모두 AI와 미래통신 기술의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KT 또한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고무적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앞으로 몇 년간 개선 흐름이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규모 희망퇴직 단행 이후 비용 구조가 개선되어 2025년부터는 이익률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미 1분기 실적에서 증명되었듯이 이전보다 높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죠. 회사 측 목표대로 ROE 10%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동안 저평가받던 주가순 자산 비율 PBR도 재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KT의 PBR은 한때 0.5배 수준으로 반짝이는 실적에 비해 낮은 편이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현재는 0.7, 0.8배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부가치 대비 저평가 영역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PER 주가수익 비율 역시 2024년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2025년 이익 정상화가 이뤄지면 한 자릿수대 중후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주가 수준이 앞으로의 예상 실적을 감안하면 크게 비싸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KT는 여전히 국내 대표 고배당주 중 하나로 꼽히므로 배당 수익을 노리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안정된 현금 배당 수익률 45%에 더해 주가 상승, 여력까지 겸비했다는 점에서 방어형 자산이면서도 완만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재평가되고 있죠.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들도 물론 있습니다. 먼저 통신산업의 특성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통신산업은 대표적인 성장 정체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동통신 가입자나 인터넷 가입자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고 시장 점유율 경쟁도 고착화되어 있죠. 즉 본업 자체의 고성장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ARPU 가입자당 평균 수익 증가도 제한적이어서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T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지만 AI나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모두 AI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CT 기업들도 클라우드와 데이터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KT가 통신사로서의 강점은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까지는 시간과 추가, 투자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업의 성공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면 주가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규제와 정책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은 늘 정책적인 이슈로 떠오르곤 하죠. 정부가 가계 통신비나 압박을 넣는다거나 요금제를 억제하면 통신 3사의 수익성에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KT는 민영화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공기업 출신의 색채가 남아있고 국민연금 등 공공성이 있는 주주가 있다 보니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과도한 규제 이슈가 없었지만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 따라 통신업계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겪은 지배구조 리스크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KT CEO 자리는 과거부터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해온 게 사실입니다. 현 김영섭 대표의 임기가 향후 몇 년 뒤 끝날 때 또다시 경영진 교체를 둘러싼 잡음이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런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수급 측면의 부담도 한 가지 짚어봐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한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해외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살 사람은 거의 산 상황이니 앞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새로운 매수 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물론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수급을 받쳐줄 수도 있지만 최근 상승을 외국인이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수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수익 실현에 나서서 보유 지분을 일부 팔기 시작하면 한때 호재였던 높은 외국인 지분율이 오히려 오버행 이슈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동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KT는 지난 1년간의 부진을 털고 극적인 회복세를 보여준 주식입니다. 안정적인 본업과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과감한 혁신과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투자자들께 드리는 인사이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상당 부분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정시 분할 매수 접근 등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 흐름을 보며 적절한 진입 시점을 찾는 것이 좋겠죠. 반면 기존의 저점에서 매수에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KT의 탄탄한 배당 수익을 누리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회사의 체질 개선 효과가 앞으로 본격화되고 AI나 플랫폼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더해진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여러 리스크들, 산업 성장성의 한계, 정책 변화 가능성, 높은 외국인 비중, 이런 점들을 늘 유념하면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투자 격언대로 나무보다 숲을 보는 긴 호흡의 관점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신주는 경기 변동에 비교적 방어적인 섹터이지만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주는 아니다는 점, 대신 안정적 수익과 적절한 주주 환원으로 보답하는 주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T 주가의 최근 흐름과 기업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KT는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추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통신주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